토트넘에서 고전하고 있는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진들의 탐욕이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잘 나갔던 시즌 초반에도 포스텍 감독의 전술과 메디슨, 로메로 등 다른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이 더해졌다며 감독과 주변 선수들만 칭찬하던 영국 언론들은 정반대로 돌아서 토트넘이 3연패의 길을 걷자 주장이 손흥민을 향해 맹폭격을 가하는 중입니다. 케인이라면 달랐다, 동양인 캡틴은 시기상조였다 라며 말이죠. 현재 언론 더선은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은 이대로면 시즌 6위로 마감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아직 프리미어리그 대형팀을 이끌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경기 중 여러 상황만 봐도 해리 케인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 만약 케인이었다면 골을 손흥민처럼 놓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팀을 저렇게 각자 욕심만 부리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는데요. 실제로 구라파 서양인들과 언론을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유별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까지 라커룸의 실세였던 다이아와 유일트만 보더라도 유독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향해서만 언성을 높이며 그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대놓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를 처리하려고 탐욕을 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모습을 가리켜 쿠데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멋진 캡틴이기 이전에 팀과 동료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리더이기 이전에 골을 몰아치는 자기 거는 먼저 제대로 챙기길 바라곤 합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건너가 토트넘은 승리하려는 정신이 아예 없는 하급팀이다라며 그렇게 싹수 노란 말을 내뱉어도 인정받고 몸값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결국 골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천성적으로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토트넘 내부에는 사실상 아직도 이런 배려심 넘치는 소니를 존경하고 따르면서도 살살 이용해 먹으려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부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한둘씩 있습니다. 다행히 EPL에 처음 얼굴을 내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소니 역시 포스텍 감독의 지휘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 역시 소니의 이런저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사실 손흥민은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결국 그가 쌓아온 기록 대부분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정말 쥐어짜서 만들어낸 골과 공격 포인트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소위 말해 주워먹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골들은 그의 선수 커리어 시절을 놓고 봐도 거의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게 냉정히 이야기하면 선수들이 패스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해주고 있으니 달리기 힘으로 치달려 나가 골을 만들어야만 인정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선수들의 쿠데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리더처럼 모시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몇몇 선수들은 공만 자기 앞에 왔다 하면 눈이 희번덕거리며 골을 만들어보겠다며 무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심상찮은 기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런 쿠데타의 문제는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바뀌어도 손흥민에 대하는 태도는 예전하고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후배 선수들이 소니를 가리켜 나이스 가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웃고 배려하고 선수를 위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양인들에게 착하다는 것은 순진하고 바보 같다, 호구 같고 등쳐먹기 쉽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 잘 대해주고 서글서글하게 대하면 은근 무시하고 자기 아래로 사람을 깔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생각하는 위치가 현재 딱 이 정도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선수들을 친구처럼 독려해주지만 이를 고맙게 여기며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선수들이 태반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메디슨의 이탈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이적하자마자 뛰어난 활약으로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급부상했는데요. 하지만 그도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거의 매경의 끝도 없는 탐욕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의 골과 다름없는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옆에 착부터 기회를 얻어먹고 소니를 잡아먹겠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포스텍 감독 아래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자체적으로 휴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실제로 부상을 입었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풀럼전에선 골대 앞에서 소니에게 굴러간 공을 골로 연결하기 위해 소니에게 달려가 시비 걸던 모습을 보면 쟤도 아직 인간되기는 글렀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메디슨이 탐욕을 부렸던 장면들 중 상당수는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도 분명히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지만 오로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탐욕을 내어 무리한 슈팅을 가져갔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모습은 다른 선수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히샬리송도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매경기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슈팅으로 손흥민 선수의 맥이 턱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런 탐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괜찮은데 깜냥도 안 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모습들만 보이게 되어 시즌 초반만 해도 선발로 나오던 그는 갈수록 후보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포스텍 감독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유심히 봐왔었고 실제적으로 선수들에게 팀을 위한 선수만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개인적 욕심이 우선인 선수는 필요 없다라며 거의 대놓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체질적으로 이기심이 머리에 탑재된 유럽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서바나 출신 브리안 힐은 손흥민을 대놓고 무시하며 포스텍 감독의 큰 불호령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힐은 이날 선발로 출전하며 리그에서 첫 선발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의지만 너무 앞선 탓에 초반부터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고 전반 중반이 지나자 아예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기본적인 체력 안배조차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깜냥도 안 되던 것이 그 와중에 탐욕은 또 어찌나 부리던지 결정적인 손흥민의 오픈 찬스에서 이걸 무시하고 본인이 무리한 슈팅을 시도해 결국 골키퍼 정면으로 살포시 공을 안기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못 참겠다는 듯 대놓고 짜증을 내며 힐을 불러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힐은 이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로 돌아갔고 이후 힐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패스만을 할 뿐이었죠. 설상가상 힐은 초반 오버파이스로 전반 중반이 되자 완전히 나가떨어지며 공격 찬스에서 뛰지도 않고 설렁설렁 걸어갔으며 수비 때에도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손흥민의 수비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바로 양팔을 들어 자신에게 패스를 달라며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결국 그는 전반 막판 무리한 역주행으로 상대에게 프리킥을 내줬고 결국 이것이 아스톤빌라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 장면을 보던 포스텍 감독은 힐이 마침 자신과 가까이 붙어있자 화를 내며 그의 탐욕에 대해 지적하는 상황에서 육두문자를 날리며 화냈고 이후 중반도 되지 않아 교체해버리면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죠. 이렇게 포스텍 감독이 계속 막아주며 손흥민의 앞길을 터주고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손흥민과 감독은 서로 이해관계도 맞고 철학도 일치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터키 그리스계 호주인으로 전통적인 유럽 사람들과는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 선수들과 대단하게 엮인 인연도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 내리고 다그칠 수도 있죠. 실제로 포스텍 감독은 서양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서양인으로 축구 주류계에 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스이자 터키 출신이라는 복잡한 가계도를 가진 그는 일찍이 호주로 이민가 성장해 훗날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끌기도 했던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 종가 잉글랜드 사람들 사이에선 근본 없는 출신 성분을 지닌 포스텍 감독은 독특한 자신만의 축구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격적인 쇄신이 필요한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이런 철학이 담긴 전술과 운영을 실천했으며 그 결과는 모두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문제는 썩어빠진 정신력을 가진 전통 구라파 선수들이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이 당장 골대 앞에 있는데도 패스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려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모난 부분들을 가라앉히고 다듬어야 하는 일이 바로 손흥민과 감독의 숙제인 셈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정말 위대한 선수이자 차기 감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숙제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손 선수가 몸 건강, 마음 건강만 잘 챙기며 레전드의 길을 가기만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